아이고, 카메라 안 켰는데 그냥 떠들고 있었네요. 78페이지 교재 보시면, 들어봐. 21조가 그냥 볼게. 소방 자동차의 우선 통행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22조에는 소방대의 긴급 통행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뭐냐면 우선 통행하고 긴급 통행이 있잖아.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뭐냐? 잘 봐. 소방 자동차의 우선 통행. 우선 통행은 차 얘기야. 차, 소방차 가는 얘기라고. 근데 그래서 삐오삐오 울리고 가니까 야, 저 뭐 길 양보해라. 또 뭐 출동하는데 출동하려고 딱 열려보니까 그 앞에 어떤 놈이 차 대고 가버렸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자동차에는 우선 통행이 적용되는 거고 소방 대긴급 통행 거니까 이건 사람이라고.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방 긴급 통행은 사람에게 적용, 그러니까 소방관에게 적용된 얘기고 우선 통행은 소방 자동차에 관한 얘기라. 그래서 이제 뭐냐? 우선 통행에서 대표적으로 삐오삐오 가는데 비켜줘라. 근데 안 비켜줬다. 그럼 얼마야? 그게 20만 원이야. 근데 이게 참 이제 매번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요 소방차는 블랙박스가 4개가 걸려서 4개. 앞에, 뒤에, 옆에까지 있어요 보통. 왜? 가다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피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쳤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얘가 피한다고 피했는데 소방관이 운전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너무 급한 상황에서 이 새끼 충분히 빠질 수 있는데 안 빠지고 있었는지 이걸 봐야 되거든요. 앞에 보니까 자동차 보험 든다고 돼 있었잖아. 근데 그래서 보통 4개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는 뭐냐면 이게 양보라는 게 웃기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삐어삐어 간단 말이야. 근데 내가 피해주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 있어요. 운전을 잘 못하는 거야. 또 피한다고 피해서 옆으로 바짝 붙였는데 앞에 차서 긁어버렸네? 근데 벤츠네? 이거 미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피해 주려고 하다가 긁었다. 이제 보험회사가 나와서 할 얘기겠지만은 이게 그럼 뭐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바짝 못 붙인 거란 말이야.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인간 왜 빨리 안 빼주고서 붙이려고 했지만 잘 못 붙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되게 애매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과연 그럼 비켜주려고 성의를 보였느냐 안 보였냐 그런 걸 이제 블랙박스로 이제 판단하겠다가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피해주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냐 소방차는 심지어는 뭐냐면 신호를 어기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잠깐 질문. 근데 어기고 가다가 사고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이제 분명히 울리고 긴급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일종의 면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불 끄는 게 급해서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봐야 되는데 물론 사고 나면 운전한 사람이 좋을 리는 없는 거죠. 어찌됐거나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는 우선 통행이 들어가는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선 통행에 대한 권리를 누가 부여했느냐? 이게 도로교통법입니다. 이게 소방기본법에서 이걸 보장해 주는 게 아닌 거고요. 도로교통법에서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부여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걸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통행 및 행위 금지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78페이지에 뭐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또 그 다음에 피해줘서 길 뚫리니까 어떤 놈이 또 그 앞으로 끼어 들어오네. 이런 거 다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출동에 지장을 줬다. 그래서 출동에 지장을 줬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소방 차 출동하는 그 앞에 좀 공간이 좀 넓거든요. 거기다가 새벽에 멀리 없겠지 하고 차 대고 갔다가 비상 터지 못할 거냐고. 차 못 나갈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뭐냐면은 행위 금지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양보 안 한 경우 20만 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좀 보시면 출동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럼 1항을 위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급한 상황을 방해한 겁니다. 이랬을 경우는 1년에 1,000만 원, 5년에 5천만 원.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출동 훈련 시 사이렌인 건데 출동은 말할 것도 없는데 훈련 시에 사이렌 가능한 겁니다. 이거 잘 나와요.
훈련 시에도 사이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야 사이렌은 급할 때나 울리는 거지 하는 건데 훈련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잘 나옵니다. 전용 구역 얘기 나오거든요. 79페이지에 보시면 이 얘기는 뭐냐. 사실 이 부분은 누구에게 정리. 여러분들 소방차 전용 구역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소방차 지나가는 길이야? 아니야. 우리 아파트 살잖아. 그러면 이제 건물의 보통 이제 앞쪽인 겁니다. 앞쪽에다가는요. 절대로 차 세우지 마세요. 해갖고서는요. 이렇게 노랗게 순 쫙 표시해놓고서 파킹 금지해놓고서는 119 막 써있고 그렇다고. 그럼 뭐냐. 이 소방 전용 구역을 무조건 만들어 놓으라는 거야. 이건 누구에게 가느냐? 쉽게 말하면 아파트 회사에게 가는 겁니다. 야, 니네 아파트 집 지을 때 말이야. 이렇게 설계하면서 주차장 이렇게 할래? 그러면 니네 동수가 이만큼이고 가구수가 얼마만큼인 거니까 전용구역 얼마만큼 설치해라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건축주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건축법상에 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용구역에 설치했다. 자, 차로 설치했다. 주차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거는요. 요즘에 이거는 제가 이제 장애인 칸 얘기 내가 했나? 자, 내가 이제 어느 날 집에 있는데요. 뭐 등기가 나온 것 같아, 등기. 그럼 뭐야? 등기가 나고 편물인가 하여튼 뭐가 왔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 뭐 복지 무슨 과더라? 내가 옆으로 온 거야. 나한테 이런 게 뭐 올 리가 없는데 뭐 복지 그러니까 나 못 사는 줄 알고 쌀 줄려나? 하고 까봤어요. 그랬더니만은 나 기가 차갖고 아니 이거 진짜 이제 자 여러분들 다 보면 아파트에 이제 장애인 주차칸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칸이 좀 넓어요. 아무래도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딱 우리 집 앞이야. 주차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장애인 칸은 상당히 넓어요. 상당히 넓어. 그런데 우리 아파트가 조금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주차칸이 좀 넓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좀 차들이 좀 커지면은 진짜 잘 되지 않으면 어느 한쪽으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벌어져. 근데 차가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좀 됐다? 자, 내용이 뭐냐면 이걸 누가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한 거야. 그래갖고 내 차가 장애인 칸 선발받다고. 진짜 쌍욕 나옵디다. 아니, 선 밟았어. 근데 여기다가 모닝 같은 건 2대도 돼요. 그리고 더 한 건 뭐냐면 우리 동에는 장애인 차가 한 대도 없어. 내가 거기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장애인 차가 한 대 있었는데 얼마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이상 안 나봐. 늘 비어있어.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야. 근데 야 이걸 찍어 신고하는 이건 그럼 뭐냐면 동네 인간이 신고한 거예요. 그래갖고 요즘에 앱이 있다며. 그래갖고 내 사진이 찍혀서 온 거야. 그래갖고 내용이 그거야. 그러니까 복지과인 거니까 당신이 장애인 주차칸 선발봐서 장애인 주차를 방해했으니까 다음에 또 이렇게 들어오면 10만 원 벌금 내겠다고 경고장 날라온 거야. 나 그때 진짜 열받더라 진짜. 돌아와서요. 근데 진짜로 있잖아. 소방차 전용구 표시돼 있어. 거기다가 올렸다가는 100만 원입니다. 그거는 표시하면 거기다 올리면 큰일 나는 거야. 자, 전용구역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조금 짜잘한데 좀 외우세요. 자 어딨냐면요. 79페이지 밑에 있거든요. 전용구역의 설치 대상인데 잘 봐. 아파트여도 손바닥만한 거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인데 100세대 이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웬만하면 100세대 나오잖아. 어쨌거나 룰은 뭐냐.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그 다음에 기숙사는 3층 이상입니다. 요런 데는 뭐냐면 반드시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해 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랬고 그 밑에 이제 기준 방법은 한번 보시고요. 방해 행위에 대한 기준 같은 거 또 그런 데다 쌓아놓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긴급통행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얘기한 겁니다. 자동차는 우선통행이고 사람은 긴급통행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그다음에 소방대, 다시 말하면 사람이다. 사람은 긴급통행. 자, 이거를 잡아놓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사도, 그러니까 사유지죠. 또 가옥 부진의 도로 또는 개인용 도로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뭐냐면 그쪽으로 통행할 수가 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불이 났다. 그럼 뭐냐, 위급한 상황이면은 소방대원들은 그쪽을 통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자, 요것도 은근히 좀 달라집니다. 가만 있어봐. 소방활동구역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뭔지를 알아야지 이걸 설정할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할게요. 만일에 어느 지역에서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경찰이 오자마자 노란 테이프 돌리죠? 폴리스라인 치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뭐냐,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 불이 났거든요. 그러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라인을 칩니다. 소방활동구역에 라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활동구역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냐, 현장이에요. 현장. 그냥 우리는 뭐 제일 편하게 좋은 거는 뭐 그냥 화재 현장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딱 잡아놓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기를 아무나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괜히 불구경한다고 하면 들어갈래 어떡할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그 현장 최고 지휘자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출입할 수 있는 사람 갖다가 정한다고요. 당신은 가도 돼, 당신 안 돼, 전화한단 말이야. 그러면 대표적으로 전기, 가스, 통신, 수도 이런 전문가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쪽에 일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출입이 가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쪽에 일을 하면서 이 현장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출입을 허가할 수가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도시가스에서 다니는데 거기 검침원이야. 검침원이 불 끄는 거랑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출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뭐냐, 그쪽에 다니면서 이런 상황에서 큰일 났네, 저 가스 밸브 잠가야 되는데 빨리, 이런 사람은 출입이 가능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도 뭐 언론 보도 때문에 취재를 해야 될 사람들, 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막 사람들 구출에 나옵니다. 그럼 뭐냐, 의료진들, 이런 사람은 출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 타이틀이 뭐냐,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이다. 그러면 일단 대표적으로 소방활동을 하는 구역에 대해서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통제하고서 출입이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냐, 거기에 지금 내가 누구라 해서 소방대장, 다시 말하면 현장 지휘자가 했잖아. 이것도 웃기는 게 뭐냐면 불났는데 님이 청장이 뭐 서장이 결정하냐, 청장 오지도 않았고 서장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팀장이라고 말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팀장이 이제 현장 지휘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출입 가능자가 나오거든요. 자, 당연히 관계인자, 소점과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까지. 근데 거기 뭐냐면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서라는 거죠. 무조건 그냥 종사자라고 다 되는 게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의사, 간호사, 의료인들, 또 취재, 또 수사 업무. 왜? 이게 혹시나 방화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화재 신고가 났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쪽팔린 얘기인데 나 하나 할게. 나 자수 하나 할게. 내가 정말 쪽팔린 얘기 하나 할게. 몇 년 됐는데요. 내가 이제 캠핑에 재미를 붙이면서 캠핑의 하이라이트가 불질이거든, 불질. 근데 베란다에서 내가 조그맣게 불을 피운 거야. 조그맣게 베란다에서. 근데 요 부분은 내가 약간 변명할 게 뭐냐면, 베란다에서 나는 이제 그동안에도 이제 화로가 있었고서는 가끔 이제 애들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었어요. 숯불 화로를. 근데 이게 그거 당신 민폐 아니오라고 했었는데 치사한 변명인데 우리 집이 꼭대기층이야. 연기가 밑으로는 안 가잖아요. 그리고 또 정확히 해줄게. 이게 왜 보면 이렇게 되는 게 있어. 여기 있다 보니까 우리 집 하나만 있는 거야. 보통 이렇게 있어서 뭐냐, 옆집도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옆집이 없다고. 그러니까 겨울에 더럽게 추워, 씨. 아무튼 간에
그랬는데 이제 조그맣게 이제 피웠는데 조그맣게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랜만에 불 보니까 좋다, 겨울에. 근데 이게 이제 밤이었는데, 베란다 불을 꺼버린 거야, 내가. 그러니까 불은 잘 보이는데, 눈깔들도 좋아. 앞집서 신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앞집 아니고 앞동이지. 그래서 그냥 정말 내가 화로 조그맣게 했어요. 설마 했네? 소방차 출동한 거야. 나 정말 이제 쪽팔린다, 진짜. 경비실에 전화한 거야. 베란다에 뭐 있어? 사실은요, 정말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게 이제 집에서 제사를 모시고 나면 그 지방을 태우거든요, 원래. 제사를 모시면 이렇게 지방을 쓰잖아요. 지방을 태워요. 베란다에 태웠다고. 그냥 그런 게, 그래서 그닥 그렇게 그거 잠깐 태우는 거지만, 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하여튼 신고가 들어왔어. 그래갖고서는, 띵동을 하는 거야. 소방하는 거야. 신고받고 왔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나 여기, 조그맣게 그냥, 근데 와서 딱 보자마자, 이제, 고기 굽는 화로에다가, 그러니까 바로 무전 때리는 거야. 왔는데, 여기 주민이 고기 굽는 화로에 조그맣게 했는데, 그냥 바로 껐으면 그냥 내가 그냥 수돗물 꺼서 끈 거야. 더럽고 지사해서. 죄송합니다. 이 소방 강사라면 도저히 못하는 거고 나가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좀 있을까? 띵동 또 하는 거야. 이게 또 뭐야? 경찰이 오더만. 경찰이 오는 거예요. 화재 현장 가잖아요. 그러면 어찌됐거나 무조건 경찰이 출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혹시나 해서 그래서 내가 그냥 근데 문을 안 열고서 경찰관이래. 무슨 일 있어요? 화재 출동 오서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실수했어요. 그래서 좀 그냥 가셨어요. 그러면 집에 안 들어가도 되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넘어간 적이 쪽팔려네 진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 얘기를 내가 왜 했나? 수사 업무 때문에. 그래서 화재 현장에 경찰도 오게끔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 필요하다고 이제 인정되는 사람들은 허가하는 거죠. 소방활동구역에서. 그래서 옆에 37번 문제가 하나 있네요. 옆에 80페이지에 36번도 있어요. 자, 출입자가 아닌 것은 그래서 보니까 1번에 취재 인력 등 보도 업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 이거를 소방활동을 왜 경찰서장이 책임집니까? 안 되는 거지요. 이건 누굽니까? 그럼 경찰서장이 누구예요? 그러면 또 소방서장 그래라? 소방대장이 현장 지휘자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 지휘자, 소방대장이 허가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3번, 4번 같은 얘기고요. 또 마찬가지네요. 옆에 81페이지에 37번 문제 똑같은 얘기죠. 출입자로 잘못된 걸 찾긴 건데 관계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 정도, 그 다음에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경찰 되겠네요. 이번엔 또 더하네. 이건 시도지사가 소방대장이 출입을 허가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4조입니다. 자, 종사명령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소방활동의 종사명령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게 요청하고 명령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 요청은 쉽게 말하면 부탁이에요. 근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이 뭐냐? 그 요청대로 해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그건 요청이 되는 거야. 근데 명령은 뭐냐? 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명령을 어겼을 때는 그에 따른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청보다 명령이 훨씬 더 강력한 거죠. 근데 지금 제목이 뭐냐면 소방활동의 종사명령이야. 그럼 제일 큰 게 뭐냐? 자, 일단 명령권자, 본부장, 서장, 그 다음에 대장이야. 현장 지휘자. 자, 보시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활동을 위해서 자, 그 관할구역에 있는 사람 또는 현장에 있는 사람, 자, 둘 다 관할구역에 있는 사람, 현장의 사람 밑줄 딱 그으세요. 그리고서 뭐냐? 이런 사람에게 이런 걸 명할 수 있다. 구출, 그 다음에 화재 진압을 명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불 났어, 지금. 근데 막 급해. 그러면은, 아저씨, 저 구경만 하지 말고, 이쪽 좀 날려주세요. 막 급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또 여기에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아니면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파트에 불 났어. 사람들 뛰어나왔어. 근데 지금 뭐냐? 뭐 지금 차가 오곤 있지만은 막 급해. 그러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저쪽 좀 해주세요. 라고 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뭐 당연히 그에 필요한 장비를 좀 지급하면서 그래야지 너는 맨몸으로 갔다 와. 이건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지금 뭐냐? 현장 지휘자가 대장이 급한 경우에는 뭐냐? 그 소방 대상물에 있는 사람 혹은 뭐냐? 현장에 있는 그냥 하다못해 불구경꾼에게도 뭐냐? 그거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라고 명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이제 보호장구를 갖춘 조건에서 그게 소방명령이 되는 겁니다. 활동 종사 명령. 그래서 잘 봐. 그럼 뭐냐?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뭐 사람도 좀 구하고 했습니다. 그럼 뭐냐? 이때에 자 돈은 보통 청장에 안 내는 거죠. 시도지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 명령을 받고 간 사람 됩니다. 근데 내가 내가 도와줘야지 하겠단 말이야. 내 좋은 마음에. 그리고 지가 들어가서 지가 다쳤단 말이야. 이거는 보상 안 됩니다. 그럼 또 그래야지. 나는 언뜻 나보고 해달라고 들은 것 같아요라고 해야겠지, 그지? 내가 그냥 들어간 건 그런 일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뭐냐? 이거는 룰상에서 법상에서 자 지휘자는 자 소방대장은 좀 가만 계시지 말고 도와주세요. 명할 수 있는 거고. 이때 뭐냐? 보호장구 등을 제공해주면서 빨리 좀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가서 뭐 구해주다가 자기 조금 다친 거야. 또 다치지 않더라도요. 분명히 이 사람이 기여한 바가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해 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들어간 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얘기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여기서 뭐 예외 상황이 나와진 겁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예외 상황. 자, 당연한 얘기입니다. 관계인이야. 그러면 우리 집에 불 나서 소방대 왔거든요. 그래갖고 나도 불 끌게요 하면서 내가 우리 집에 불을 껐다고. 그랬다 놓고 돈 달래. 보험 처리가 빨라잉.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냐? 당연히 자기 집에 불 난 거 껐는데 그 돈을 나라에서 제공해준다? 도둑놈 아니에요? 그럼 나도 맨날 집에다 불 질르겠다. 이거 편집해야 되겠다. 그치? 웃자고 한 소리고. 그 다음에 웃깁니다. 불 낸 놈. 제가 내고 제가 꺼드릴게요. 말도 아닌 소리고요. 거기서 물건 훔쳐간 놈. 얘는 절도범이에요. 그래서 이런 놈들에게는 비용이 지급이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너무 뻔한 얘기인데 관계인의 경우는 뭐냐. 아주 쉽게 말해서 아니 자기 집에 불 난 거 지가 꺼놓고서는 돈 달래.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외사항 기억합니다. 자, 강제처분이 나와집니다. 강제처분. 자, 이게 뭐냐. 강제처분이란 말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강제처분. 이게 뭘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소방활동을 위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대표적으로 다들 아파트 살잖아 지금. 아파트 살아요? 들 아파트가 많죠, 들. 그 계단마다 자전거 세워놨잖아. 유모차 세워놨잖아. 재활용 쓰레기 밖에다 내놨잖아. 그거 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잘 봐봐. 요즘에는 복도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엘리베이터 띵 타고 올라오면 우리 집, 옆집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1동, 2동 라인, 1, 2라인, 3, 4라인 이렇잖아. 그러면 자, 봅니다. 오늘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내렸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집, 남의 집이다. 그럼 이 옆에 보통 계단이 있잖아. 그 앞에 문이 있죠. 그게 방화문이지. 방화문이 닫혀 있어야 돼, 열려 있어야 돼? 방화문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원래? 닫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불을 막는 거 아니야. 원래. 근데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냐. 원래는 방화문은 닫혀 있는 게 기본이에요. 어머. 다 열고 사니까 열려 있는 게 정상인 줄 아는 거야. 불 나면 불꽃 막고 연기 막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닫혀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열고 살잖아요. 원래는 닫혀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계단에다가 뭐 두 개 끈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엘리베이터 내렸습니다. 우리 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 문 앞에 또 뭐 하나 있죠? 소화전이 있잖아.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딱 열어보니까 뭐 있어? 호수 쭉 간 게 있잖아. 간 게 있어, 그죠? 아니, 표정들이 왜 그래? 너네 아파트 안. 자,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상자 안 열어봤죠? 언제 열어봐? 택배 놓고 갈 때. 택배. 요즘에 앞집에 안 맡기잖아. 그래서 이제 문 앞에 두기도 하고, 보통 소화전에 넣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냐? 우리 앞집이 지금 열받게 합니다. 우리 앞집이. 자전거 막 세워놓고 막 유모차 사고 난리야. 그건 내가 사진 찍어 신고하면 바로 벌금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냐, 그 소화전 앞에다 뭘 뒀단 말이야. 그럼 불 났을 때 이거 열고서 이거 끊어야 되는 건데 안 되는 겁니다. 계단 적침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예. 그러면 자, 두지 말아야 할 곳에 뭘 둡니다. 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느냐, 이거를 치우게 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심한 경우는 수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냐, 강제 처분이라는 거야, 처분. 그래서 요걸 자 놓고 보시면 봅니다. 잘 보세요. 뭐 본부장, 서장, 이런 사람들은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뭐냐, 사용의 제한 또 소방 활동에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언제에 이게 사람 구출이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뭐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걸 갖다가 토지나 소방 대상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뭐냐,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뭐냐, 잘 보시면 1번은 뭐냐, 인명구출 화재 확대 방지지요. 자, 그 다음에 뭐냐, 필요한 때, 그 다음에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이게 조금 차이가, 더 급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뭐냐, 처분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벌금 얘기 나오는 건데, 자, 이때 뭐냐, 25조 1항인 겁니다. 그럼 뭐냐, 우려가 있는 소방물의 토지를 일시적 사용 제한을 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3년에 3천, 1년에 1,000만 원, 3년에 3,000만 원. 근데 잘 봐봐. 여러분들이 1번하고 2번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뭐냐, 필요한 때,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그러면 어떤 게 더 급한 거야? 긴급이죠, 긴급. 예.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이래 처분할 수가 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뭐냐, 이 말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 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더라. 자, 그 다음에 소방활동에서 긴급 출동을 할 때 역시 지금 뭐냐, 대표적이죠. 소방차 들어가야 되는데 불법 주차시켜놓은 거란 말이야. 차 치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갖다가 이동시킬 수 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치우는 과정에서 뭐 차 기스 났다거나 그럼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정도 내용이에요. 옆에 42번 문제 있군요. 자, 공채 문제네요. 19년도 공채 문제. 소방활동이 필요한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는 처분권자. 처분권자네요. 서장, 본부장, 대장, 밑에 청장, 시도지사까지인 건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수십 번 떠드는데요. 지금 뭐냐, 서장, 본부장, 대장까지는 뭐냐, 이 사람들은 실무자로 봐야 되는 거죠. 아, 청장은 다 위에 있는 거잖아. 시도지사가 이걸 왜 합니까? 그래서 뭐냐, 긴급처분에, 강제처분에 대한 명령권자는 뭐냐, 서장, 본부장, 대장까지더라. 보시는 거. 자, 그 다음에 피난명령 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피난명령 보시면 피난명령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로요. 아니야, 벌써 좀 됐네. 야, 그 포항 지진이 언제죠? 좀 됐어요, 그게. 그 지진 나고 저 수능까지 밀렸던 게 한 3년 됐나 벌써? 그쯤 돼. 포항 지진. 한 3년 됩니다. 올해도 4년째 같은 그렇네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 지진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위험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 나오세요. 거기 집 무너집니다 라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야. 아, 나는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아우, 체육관에 텐트에 씻지도 못하고 불편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이런 상황에서는 피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피난 명령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본부장, 소장, 대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뭐냐? 화재, 재난재,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더라 해서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게 될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뭐냐? 그걸 갖다가 그 구역을 지정해서 뭐냐? 그 사람들 피난을 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피난을 명할 수 있다라는 거. 26조고요. 당연히 뭐 경찰하고도 협조가 필요하겠지. 뭐 그 정도이다. 그다음에 자, 86페이지에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긴급조치 위험시설이야. 잘 봐. 보시면 댐, 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의 사용 또는 수도의 개폐 장치 등의 조작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내가 하나 우리 동네 낚시터 얘기 한 적 한 번 있었죠. 낚시터 얘기를 안 했나? 아, 이게 뭐냐면은 그런 거야. 이제 난 낚시를 잘이 아니고 전혀 못합니다. 근데 저희 집이 이제 뭐 집 앞에는 아니지만은 조금 가면은 이렇게 이제 그냥 산이 있고 그 밑에 조그만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거기 낚시터가 있디야. 나는 가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근처에서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는데 자, 근처 산불인 거니까 뭐 그냥 일반 건물에 난 거랑 좀 번지수가 다르잖아.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 낚시터 그 위쪽에 뜨는 거야. 그래갖고 불 나고 어쩌고 해갖고서는 이 낚시터에 있는 물을 갖다가 어떻게 빼서 이제 불을 껐대라는 거야. 근데 그 껐는데 문제는 뭐냐? 낚시터가 그렇게 깊지가 않은가 봐. 그래갖고 뭐 빼는 과정에서 안에 물고기들도 많이 있었고 많이 죽었고 해갖고서는 이 낚시터 사장이 이걸 뭐 어떻게 뭐 손해배상 청구를 했나 봐. 어떻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 닫았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야, 그냥 두면은 여기까지 불 저희 번져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좀 뭐 불을 먼저 껐는데 너는 네 낚시터에 물고기 준 게 급하냐. 그래갖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구청에서 쭉 나오고 해갖고서는 뭐 이거 불법 건축물부터 시작해갖고서는 뭐 세무 털고 해갖고서는 문 닫았다고 당구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냐? 다시 한번 갑니다. 뭐 댐, 저수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의 사용, 이런 개폐 장치 등의 조작을 갖다가 급한 상황에서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정당한 법에서 이제 이걸 보장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이렇게 불 꺼서 물 좀 씁시다라고 했는데 안 돼요 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 전기 또는 유류 시설 등의 위험물의 공급 차단.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뭐 불 났습니다. 그럼 뭐냐? 야, 빨리 저쪽에 전기 끊어 빨리. 야, 가스 끊어.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걸 갖다가 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28조 얘기입니다. 용수시설, 소방용수시설, 그 다음에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야. 누가? 아무나 건들지 마라, 이거는. 이거는 함부로 쓰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용금지는 뭐냐? 소방대 금지가 아닌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이거 손대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이걸 갖다가 이제 안 되는 게 뭐냐? 이걸 쓴다라는 거. 정당한 사유 없이 내가 여기 물 쓰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뭐 망가뜨린다거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지요. 또 뭐 소방대원이 와서 이걸 쓰겠다는데 못 쓰게 하고 방해하는 얘기.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뭐냐? 보시면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보시면 사용했거나 망가뜨렸거나 방해했거나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한 파스 얘기 끝냈고요. 그 다음에 화재 조사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자, 그러면 그래, 바로 뺍시다. 자, 화재 조사 불났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조사의 시점부터 보는 겁니다. 불 다 끄고 조사하나요? 아닙니다. 언제부터? 바로 즉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중에서 이제 뭐냐, 일단 뭐 많이 있겠죠. 조사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목격자부터 해서 언제 신고 어디서 불난 걸 봤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조사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조사는 두 가지가 있더라. 뭐 있느냐? 원인 조사, 피해 조사 있습니다. 원인 조사, 피해 조사. 그래서 발화점이 어디냐, 그리고 이 불이 어떻게 번져갔느냐, 이런 것들, 이런 걸 조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해 조사죠. 다친 사람 얼마, 사망자 얼마, 재산 피해 얼마. 그래서 크게 화재 조사는 뭐냐? 원인 조사하고 피해 조사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 이거는 당연히 전담부서를 따로 설치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보면요, 뭐 사고 났을 때도 보면 이제 화재, 근데 이건 하나 있어. 조사하고 수사는 달라. 그래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을 때 보면요, 여기에 이제 경찰이, 왜? 이게 범죄랑 연루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실화로 불이 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 조사를 따지면서 이제 경찰, 소방 같이 하면서 이걸 이제 조사본부를 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전담 부서에 관한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뭐냐? 기본적으로 조사에 관한 거는 행안부령입니다. 조사에 관한 건 대통령령 아닙니다. 행안부령입니다. 그래서 밑에 핵심 정리에 원인 및 피해 조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발화 원인,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발화 원인, 그 다음에 발견 통보. 보통 이제 발발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발통. 그래서 발화 원인, 그 다음에 발견 어떻게 발견했고, 어떻게 통보했고, 그 다음에 초기에 불은 어떻게 끄려고 했는가. 그 다음에 발발 연피소. 그래서 이때 이제 연소 상황,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피난했어요? 피난 상황, 그 다음에 소방 시설 등. 그래서 원인 조사, 발발통, 연피소. 보통 이제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발화 원인, 그 다음에 발견 통보, 그 다음에 연소 상황, 피난 상황, 그 다음에 소방 시설까지 조사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번엔 뭐냐? 그러게 사망자였으면 몇 명이 사망했나요? 다친 사람 몇 명인가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재산 피해는 얼마인가요? 인 건데, 재산 피해 중에는 또 이것도 있습니다. 수손 피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들어봤나? 수손 피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수손 피해? 그렇죠. 정답입니다. 타서 망가진 것도 있지만 멀쩡한 건데 불 끄면서 적셔버린 게 있죠. 그것도 수손 피해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피해들을 갖다가 다 이제 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피해 조사에서 이제 인명 피해 같은 경우에 이럴 수가 있지요. 그 불나갖고 세상에 사람이 5명이나 죽었대. 그리고 다친 사람 많이 있대. 근데 보니까 뭐 이제 중태조도 있대. 그래서 몇 시간 이내의 사망은 그렇죠. 72시간 내에 사망하면은 그 화재의 사망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장 현장에서 뭐 5명이나 사망했대. 근데 구출한 사람들이 몇 명인데 그 중에 중태자들도 있대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72시간 내에 사망을 하면은 그 화재로 사망한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담부서 설치 운영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지금 그 전담부서 설치 운영에서 보시면요, 화재 조사에 관한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방법, 과목 이런 걸 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아무나 조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조사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 영화 백드래프트를 보시면 그 분노의 역류를 보시면 거기에 로버트 드니로죠, 아마 로버트 드니로가 화재 조사관 나와집니다. 영화를 안 봤을까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불이 나잖아요. 그럼 불 끄는 사람도 있고 사람 이제 구출하고 또 있지만은 이거 불은 어떻게 난 거야? 그래서 화재 조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거기서 로버트 드니로가 화재 조사관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사관, 조사자의 자격에 관한 얘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화재 조사의 전문 교육을 이수한 소방 공무원으로서 시험 봐서 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냥 짬밥 오래됐다고 무조건 조사하는 게 아닌 거고, 그래서 조사자가 지금 시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니까 교육기관,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이런 데에서 8주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습니다. 8주 이상. 8주면 2달이죠.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국가수 나오네요. 그죠? 국가수에서도 지금 8주 이상 전문교육.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그냥 크게 따지면 소방학교에서 아니면 국가수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8주 이상 이걸 갖다가 교육을 받은 소방 공무원에 한해서 교육 받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고 이제 예외가 등장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 되게 많습니다. 건축, 위험물, 전기, 가스 안전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따는 거야. 산업기사. 예. 옛날에는 이걸 이제 기사 1급, 기사 2급, 그래 지금 요즘에 산업기사로 됐더라고요. 좀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1년 이상 근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년마다 청장은 교육을 실시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옆에 그래요. 자, 우리 94페이지에 1번 문제 샘플 문제 하나 가봅니다. 보시면 기본법상에서 화재 조사를 실시하는 조사의 실시식이군요. 언제예요? 즉시죠, 즉시. 인지사실. 그러니까 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바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옆에 95페이지 3번 문제 하나 볼랍니다. 3번 문제 보시면 화재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화재 원인과 피해 조사를 위해서 소방청, 시도의 본부, 소방서의 화재 전담부서 이거 당연히죠. 화재 조사 전담부서 설치 운영. 그 다음에 부서의 장은요 청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금방 나오네요. 딱 보자마자. 자, 전문 보수교육은 2년에 한 번인 건데 누가 한다? 청장이 한다. 시도지사는 주로 뭐냐면 돈 문제 아니면 구역 설정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죠. 나온 적이 있었군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자격관한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봐봐. 97페이지 보면요. 출입조사,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경찰하고의 협력, 그 다음에 보험회사 협력,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크게 따지면 이거야. 예. 자, 봅니다. 지금 어디야? 예. 조사 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출입조사에서 따지면 공무원 증표 제시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걸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목격자부터 얘기하고 이제 쭉 얘기 듣고서 조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보면요. 야, 과연 이게 실화냐, 방화냐, 그러면 이제 기름 성분이 있는가 없는가 오만 조사 다 하는 겁니다. 전기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전기 쪽 가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가스 쪽 가서 보고, 발화점이든가 이걸 다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자, 그럼 여기까지 보는 거야. 가만 있어봐. 이거 방화야? 예를 들면, 그러면, 일단 잡혔단 말이야. 이때 가서 수사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물을 좀 조사한다거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그래서 보시면, 글로 따져보니까, 청장, 본부장, 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했거나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화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실화 이 경우도 보면요 실수를 했지만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벌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포가 된 겁니다. 이때 증거물을 압수했을 때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수사의 주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물 수사를 좀 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나머지는 경찰 공무원과 협력, 보험회사 협력, 그런 얘기 되고 있죠. 이 정도까지 왔네요. 그러면 일단은 잠깐만 오늘 여기까지 조금만 더 빼도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100페이지에 소방산업의 육성진은 은근히 많네 이거. 자, 최대한 좀 빨리 빼봅니다. 자, 이게 이제 스토리가 뭐냐. 한번 이런 얘기 했거든요.
소방산업이라 그래요. 이게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 육성진흥 지원이다. 그럼 뭐 하여튼 소방에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기본법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서 예를 들면 방화복을 아주 뭐 수입품보다 훨씬 더 가볍고 뭐 정말 성능 좋은 거를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되겠어요. 당연히 연구비도 많이 들고 투자비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좋은 걸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이거 갖고서 방화복 입고 스키장 가진 않잖아.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거는 대다수가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입장을 바꿔 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뭐 요즘에 트렌드에 맞춰서 진짜 요즘에 뭐가 유행인 것 돈 되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지 돈 안 되는 걸 만들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누가 정말 뜻이 있어가지고서 전재산 털어서 좋은 걸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국내에서 이걸 갖다가 당연히 써줘야 되는 거지. 야 그래도 수입품이 좋아. 안 써버리고 이래버리면 어떡할 거냐. 우리는 그럼 맨날 비싼 돈 주고 남의 거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그 일본하고 이제 무역 분쟁이 나면서 굉장히 우리가 얻은 게 많죠. 몇 가지 있더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불화수소만 알고 있는데 HF 불화수소 그거를 이제 일본이 이제 아베가 이제 야 한국 팔지 마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덕분에 얘네가 놓친 게 하나 있는 거지. 한국 사람의 빨리빨리는 전 세계에서 완탑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불화수소 지금요 거의 국내화 다 됐다는 거 아니야. 그 덕분에 하나 키워줬다는 거 아니야. 일본만 작살난 거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안 되는 건데 이걸 갖다 그럼 뭐냐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나서 좋은 게 나와지면은 뭐냐 우리만 쓰냐 거꾸로 갖다 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 이게 국제화랑 물려 있으면서 비즈니스가 물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산업이란 말이 들어간 거라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본법에서 뭐냐 이걸 갖다가 육성 진흥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듣고 나서 보면 이제 뭐 무슨 말인지 뭐 쉽습니다. 보니까 뭐 소방산업 대표적인 용품의 제조, 연구, 개발, 판매까지 전체를 갖다 다 말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소방산업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육성 진흥을 위해서 각종의 계획을 쓰고 행정재정상의 지원책을 좀 해줘야지. 쉽게 말하면 뭐냐 행정은 뭐야 야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 재정은 뭐야? 야, 좀 세금 감면 혜택 주고서 좀 해줘, 도와줘 라는 거죠. 그걸 이제 법에서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자 기술 개발 등의 지원에서 뭐냐? 전부나 일부입니다. 전부나 일부. 일부도 있고 전부도 있는데 전부 글쎄 이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방산업체들 국산 탱크가 기아자동차에서 만들어요. 그럼 탱크 만드는데 어디겠냐고. 그걸 관련된 회사 만들 거 아니야. 그럼 뭐냐. 기아 자동차에서 탱크 만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 뭐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뭐 지원되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네요. 그건 국가 기밀 사항인가? 잘 모르겠다. 아무튼 간에 총 같은 것들도 보면요. 어디서나 만들 거 아니야. 그럼 TV에 광고 빵 해갖고 뭐 아유 삼성 레이저 이런 거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기업체들이 다 만들어요. 그러면 소방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전부나 일부의 보조가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요 여기에 그런 거나 하십니다. 지금 우수 소방 제품의 전시 홍보를 위해서 대외 무역법에 따른 무역 전시장 등에 설치한 자에 대해서 자 해서 보니까 자 전시회 운영 경비, 그 다음에 전시회 홍보비,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어요. 초청 경비. 딱 비행기값, 호텔값까지 대주라는 모양이네. 네. 요것도 지금 뭐냐, 일종의 비즈니스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쭉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보면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 뭐 국공립 연구기관부터 시작해서 뭐 정부 출연 연구기관 뭐 되게 많죠. 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소방산업에 관해서
뭐냐, 국가에서 이걸 갖다가 좀 키우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언급이 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국제화까지 나와 있는데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안전원 들어갑니다. 안전원. 자, 보니까 자, 지금 40조입니다. 거의 다 와가네요. 보시면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래서 뭐냐,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해서 자, 다 필요 없고 안전은 뭐냐, 청장의 인가다. 소방청장이 안전원에 인가를 내는 겁니다. 인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 법인은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이 있거든요. 재단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재산의 모임이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육계획의 수리평가해서 보면요. 자, 안전원장은 지금 뭐냐, 청장의 승인 받습니다. 밑줄 한번 그으세요. 지금 뭐냐, 안전관리 기술 향상에서 매년 교육 수요 조사를 실시하더라. 그래서 교육계획 수립이고, 이 교육계에 대해서 뭐냐, 안전원장은 이 교육계에 대한 승인을 청장으로부터 받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안전원의 지금 설립인가자가 지금 청장인 거니까, 거기에 그런 뭐냐, 거기에 있는 안전원장은 당연히 청장에게 뭘 받아야 되는 거죠. 승인 받는 거죠. 결제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지금 뭐냐, 여기에서의 교육계획 수립평가죠. 그래서 교육 결과를 갖다가 평가 분석 보고한다. 그리고 지금 반영한다는 건데 여기 보관이 가만 있어. 왜 보관 얘기가 없네. 이게 보관도 해요. 그래서 뭐냐, 그냥 결과 보고하러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보관도 합니다. 보관이 없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뭐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거기 뭐 위원장에 뭐 9명 이하의 위원, 이건 읽어보세요. 나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짜증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당연히 안전원이란, 청장이 안전원 설립을 하고, 그럼 안전원이 뭐 하는 데인데, 소방기술 안전관리에 대한 뭐 이제 홍보, 교육훈련 이런 걸 하는 곳이다. 그래서 뭐냐,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안전원장은 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이걸 갖다가 뭐 교육하고, 그 다음에 결과 통보하고 자료 보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요, 거기에 이제 그 105페이지 봅니다. 위원회에서 뭐냐면 어느 하나에 해당 사람 중에서 안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위원은, 자, 그래서 보니까 안전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 청장의 추천. 내가 왜 씩 웃었어요? 그 밑에 보세요. 뭐 전문가, 수료자까지 괜찮아. 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이거 골 때리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래서 그냥 당연히 안전원장이 임명위촉할 때 뭐냐,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쪽에 좀 밝은 사람이다. 그러면 딱히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뭐 몇 주 이상 교육받고 몇 년 이상 근무하고 이런 건 없다는 얘기 되는 거죠. 안전원의 업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뭐 교육, 조사, 연구, 간행물, 홍보, 위탁, 국제협력. 이거 참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 안전원까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뒤에 가면요, 안전원 정관부터 시작해서 운영 경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제가 따로 설명드리기도 이빨이 아픕니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거의 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봐서 다음 시간에 오늘처럼 이쪽 관련된 것들, 문제가 쓴 제가 뭐 딱히 몇 개라고 얘기 못합니다.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처럼 중간에 테스트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짜잘하지만 외울 거 외워갖고 오셔갖고서 다음번에 좀 시원하게 다 맞는 걸로 준비를 하도록 하죠. 오케이, 일단 오늘은 법규까지 하고 잠시 물 한 잔 먹고 개론 갑시다.